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 28일간 시간으로서 293번부터 302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93번 시작하겠습니다. 293번 연봉제 계약서원인 갑의 연수입은 5천만원이다. 현재 수입은 5천이고요. 그러나 최근 실적이 저조하여 다음 연도에서 연봉이 3,500 미만으로 계약되면 사원생활을 포기하고 개인사업을 하려고 했다. 갑의 1년치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전체 수입이 5천이니까 5천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 경제지대가 나온다. 자, 전용 수입은 뭐냐면 그 사람이 최소로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선의 보수,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 용도로 했을 때, 즉 연봉제 계약서인 갑이 계속 그 업무를 할 때 최소로 받아야 되는 게 3,500이면 이 3,500이 바로 전용 수입이고, 그럼 5천에서 3,500을 빼면 나머지가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경제지대는 5천, 3,500 빼면 얼마? 1,500이 됩니다. 자, 3,500과 1,500을 찾으라는 얘기죠. 전용 수입 3,500, 경제지대 1,50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9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지금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졌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고요. 자, 이거는 16회 문제이기 때문에 16회 응용이 되겠고, 자, 새로운 문제를 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면 이거 맞는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3번,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고 그런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건 택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개선 사업. 이건 어디 나오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정비사업 4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두 번째는 그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고,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공법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게 틀렸죠. 네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는 쉽지 않죠. 각자 자기 지분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더딘 편이다. 맞습니다. 5.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은 국가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부동산 개발이란 부동산의 유형적, 무형적 측면에서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로서 수익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에는 토지 조성에 의한 개량행위야 건축에 의한 개량행위, 토지, 건축 두 가지가 있죠. 맞고요. 3. 부동산 개발은 신개발, 재개발 모두 포함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개발의 공적 주체에는 정부, 지자체 등이 있고 사적, 개인적인 주체들에는 개인, 기업, 조합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5. 재상섹터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합쳐진 거예요. 재상섹터. 근데 공공부문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데 정부의 기술과 민간의 자본이 접목시킨다. 그럴듯한데 이 기술과 자본은 다 민간의 겁니다. 정부는 그냥 쓰는 거고. 이게 틀렸죠. 접목시킨 게 아니라 그 재상섹터에 의한 개발은 부동산 개발할 때 공적 주체인 개발 목표가 공공성 그리고 사적 주체, 민간의 개발 목표인 수익성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공적 주체가 이 공공 부문이 민간 부분, 사적 부분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95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워포도 부동산 학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학자고 60년대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 개론도 워포드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편입니다. 워포드가 지적하는 위험 부담에는 법률적 위험 부담, 시장 위험 부담, 비용 위험 부담 등이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기껏 개발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 안 팔려. 제일 위험한 겁니다. 비용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인플레가 돼서. 그렇지만 수요가 있으면 팔리니까 문제가 없죠. 시장 위험 부담이 제일 큰 겁니다. 시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냐.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틀렸고요. 3번 인플레가 발생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발생입니다. 비용 위험이 커진다. 맞고요. 4.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자금 부족, 인간관계 파탄 등의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맞습니다. 5. 시장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상황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96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5회 추가 기출문제고요. 1. 등가 교환 방식은 한쪽은 땅을 대고 한쪽은 건설을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으로 나누는 거죠. 즉 토지 주인이 시공회사에게 대물, 물건으로 올려진 건물로 똑같이 토지하고 지분해서 나누는 겁니다. 대물로 공사를 변제하는 방식 맞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체에 의해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그 체계적 위험 같은 건 통제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은 혼용 방식, 이게 국토개임이 이용하는 법률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걸 혼용 방식이랍니다. 혼용 방식.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거를 혼합 방식이라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매수하는 거를 거기서는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하고 환지 방식은 여기서도 환지 방식. 자, 수용과 환지 합쳐서 혼용인데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전면 매수 아니죠. 환지 했잖아요. 아니고 매수 방식. 오늘 하나만 얘기하는데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는 개발업체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플레 위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신탁이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소지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걸 구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인플레 위험이나 비용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철근 같은 게 값이 오를 수 있거든요. 나타나고 개발 사업자가 개발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이 부가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1번이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중요 임차자를 개발 사업 초기에 확보하는 방안이 활용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부지 확보 후에 건폐율, 용적률 등 축소되어 건축물이 축소되는 경우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부담에 속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제가 활용될 수 있으나 개발 사업가 애초에 높게 책정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맞고요. 5번, 개발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시장 위험의 부담이 가장 크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온데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부동산 개발의 유형에는 신개발, 재개발이 있고 재개발에는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등이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보존 재개발은 보존하는 거에 딱 그대로 사전의 노후와 불량을 방지하는 재개발로서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 가장 소극적인 겁니다. 맞고요. 3. 수곡 재개발은 노후와 불량의 원인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재개발은 가장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 가장 소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소극적인 건 맞는데 가장자가 들어가려면 보존 재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새로운 시설을 추가를 통하여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는 재개발이다. 개량 고친다는 얘기 좀 맞고요. 철거 재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기존 한계는 완전히 제거하고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도시 재개발로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다 오고 X.
자, 거리가 먼 곳이가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 과정 중에 가장 소극적인 도시재 개발을 수복이라는 수복이 아니라 보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00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심리학기 기출문제였습니다. 1번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공동사업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에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같이 합니다. 건설회사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고 이익도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왜? 분양금으로 정산을 하니까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자, 이해 상호자 간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이미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이런 사람의 시장이용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작아지죠. 왜냐하면 그 완성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완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위험하지만 완성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부동산이 확실하게 잘 있게 되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세 번째, 토지 신탁 방식. 자, 신탁했으니까 신탁회사나 신탁업자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토지 소유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가사업. 사업 시행도 토지 소유자가 하고 자금 조달, 이익 귀속도 다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건설회사는 돈 받고 건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틀렸죠? 지금까지 X고. 5번,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신탁사 간에 등가로 교환했으니까 한쪽은 토지되고 한쪽은 건물되고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왜? 그냥 토지가 있고 건물을 지었으면 한쪽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부동산한테 건물을 댔으니까 똑같이 나누는데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X. 다 X 하나고 오는 걸 구하니까 답은 30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번입니다.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BTL 방식이고 또 하나는 BTO 방식입니다. 빌트 두 개 다 민간이 세우고 트랜스퍼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하나는 리스. 민간이 지금 세웠는데 민간이 리스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임차는 누가 한다? 정부, 공공기관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자, 민간이 소유권은 넘겨줬지만 민간이 아파트 직접 운영을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 자, 이런 개념으로 BTL은 민간이 건설해서 소유권은 정부에 가지고 운영권을 갖고 그 리스,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BTL은 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BTO는 정부의 소유권이 같지만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을 직접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갖고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17회 시험 나온 문제인데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중공과 둘째 공공에 기속시킨다. 트랜스퍼,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민간이 개발했으니까 BT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은 BTO고 이거를 리스, 공공은 그 시설 임차, 자 공공기관에 임차했죠? 임대해줬다는 얘기예요. 리스한 거니까 BTL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같은 건 민간 건설자가 짓습니다. 그리고 쓰는 건 누가 써요? 군인들이 쓰잖아요. 결국 군인들이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BTL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BTL 찾으라는 얘기죠. 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01번 같은 경우도 알면 맞추고 모르면 BTL. 잘못 표시했네요. BTL이라고 그러고 BLTL 했는데 빌트 만들고 트랜스퍼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에서 정부나 공공이 했으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BTL을 찾는 겁니다. 방금 BTL, BTO 두 개 아셔야 된다고 이 내용은 BTL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파벳을 잘못 봐갖고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이런 실수하기 딱 좋으니까 꼭 빌트 트랜스퍼 리스, 빌트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다 확인을 하시고 문제 답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부동산 분석은 단계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조건 지역 경제 분석을 다 합니다. 다 똑같네요. 맨 마지막에 투자 분석이 되겠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중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다음 지역 경제 분석을 해서 대상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장 단위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상황을 분석을 하는 걸 바로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과연 그 시장에서 그 개별 부동산이 경쟁력을 극대화 가질 수 있나, 시장성이 있나 없나 그런 거예요. 시장성 분석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나서 그 투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유치,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항상 실전 문제 풀이는 기본서, 만화 부분하고 경위에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8강 시간이었고 293번부터 302번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